뭐 자괴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지금 올해가 이틀 남았는데 아마 올해가 지나면서 이 문제가 좀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좀 새로운 기운으로 좀 산뜻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 상당히 아쉽습니다. 지금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은 조국 문제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조국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 아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쏟아졌던 이유, 이 국론이 분열되고 완전히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죠. 조국 때문에.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정권에까지 좀 타격이 가고 이런 상황인데 조국 본인에 대해서는 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냥 뭐 은근슬쩍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. 지금 물론 뭐 부인이 구속되고 동생 구속되고 또 오촌 조카도 구속됐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개인 비리입니다. 그것과는 별개로 상당히 국정농단을 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슬그머니 넘어간다는 것이죠. 자, 크게 보면 조국과 관련한 그 이용은 세 갈래죠. 하나는 그 가족비리, 일가비리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유재수 감찰 무마건, 또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입니다. 자, 가족비리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죠. 지금 뭐 거의 좀 이 부분이 다른 데 가려서 유재수 감찰 무마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. 이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조국 씨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번 주에 아마 불구속 기소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왜 불구속 기소냐 하면 구속영장도 청구 안 한다는 거죠. 그 지난주에 그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. 물론 뭐 다른 그 검찰 부서에서 동부지검에서 했지만 이거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번 주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. 구속영장도 신청을 안 하고 청구를 안 하고 자 그런데 가족비리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인지 이게 그냥 재판을 가서 그냥 재판에서 이렇게 다툼을 하면서 뭐 장기간 막 끌고 가고 그런 문제인지 우선 사모펀드 민정수석 위치에 있으면서 2차 전지업체였죠. WFM 주식을 차명 거래를 했습니다. 차명 거래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. 부인이 그것 때문에 뭐 구속돼서 그 기소 공소장에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재산 허위 신고를 했죠. 재산 그 신고 대상자는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. 재산 허위 신고한 의혹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4천만 원을 부인 정경심 씨에게 보내서 그 돈으로 그날 정경심 씨가 WFM 주식을 헐값으로 샀습니다. 그리고 이 뇌물죄 부분이 또 여기서 드러나죠. 그 전에 그러니까 WFM 주식을 헐값으로 산 것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의식한 그런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뇌물죄가 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뇌물죄 의혹이 있는 것이 있었죠.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위세를 가지고 뇌물죄 의혹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하면서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죠. 그런데 그 장학금을 준 노한중 부산 의대 교수가 조국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것도 서로 대가가 있었다면은 장학금과 자리가 바꾼 대가가 있었다면 뇌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. 민정수석이 뇌물 이런 거 뭐 고위공직자의 비위들을 전부 다 감찰하고 적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민정수석이 스스로 이런 범법행위,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. 입시비리 상당히 중요하죠. 입시비리는 우리 지금 뭐 입시철이기도 한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자괴감을 주고 상실감을 준 박탈감을 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. 자,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씨는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습니다. 본인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을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딸과 아들에게 허위로 발급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. 그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,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면서 당시 김경록 씨, 자산관리위원이었죠. 김경록 씨가 이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주는데 거기서 집에서 마주친 조국 씨가 뭐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증거인멸 하는 걸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국 씨는 여기에 3번 출석해서 전부 묵비권을 행사를 했죠.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또 정경심 씨는 본인이 한 일이다. 그리고 또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쳤다고 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 수사가 좀 진전이 되지 않았고 여기다가 이 부인이 구속돼 있다는 그런 이유 등을 해서 아마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는 그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가족비리는 그렇고 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개인 비리도 개인 비리지만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죠. 감찰 무마 의혹,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. 이것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은 동부지법에서 기각을 했습니다. 기각을 하면서
좀 석연치 않은 이유들을 댔죠. 무슨 뭐 저기 또 부인이 구속돼 있다, 뭐 도망의 염려가 없다,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 재질이 좋지 않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죠. 또 뭐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동부지검에서는 아마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. 또 영장을 청구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, 물론 이 법원이 인정한 뭐 재질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법리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아마 또 부인이 구속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영장 재청구하지 않고 이것도 불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죠.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씨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. 피고발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인데,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그 업무 수첩에 보면은 송초로 그 시장, 현 시장의 후보자들을, 당내 후보자들을 교통정리하는데, 그러니까 일종의 후보 매수를 하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관여가 되어 있다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 경쟁자였죠. 그 임동호 씨를 포기하게 하는데, 주저앉히는데 뭐 어떤 유용한 카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 나오고 있죠. 그것뿐이 아니고 일단은 그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, 이광철 선임 행정관, 문모 행정관 이 사람들이 전부 송병기의 그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.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. 그렇다면 조국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어떤 그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아마 백원우 선에서 거의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좀 감이 들고 있습니다. 앞으로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8월 9일 이후에 4, 5개월 동안 우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줬고 이런 조국 씨에 대해서 아마 솜방망이 처벌로 지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거권 혼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뭔가 진상을 충분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. 뭐 가족 비리 의혹 이것은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진보 정권의 민낯을 봤죠. 그리고 또 어떤 뭐 허위 스펙 또는 뭐 부정입학 의혹 이런 것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줬습니다. 그리고 감찰 무마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것은